보시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얘는 조각을 할 수 있는 나무 조각인데요. 이 물성 자체가 되게 무르고 연해서 조각이 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저희가 1박 2일 워크샵을 가는데 그때 얘네를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얘를 뭘로 할 거냐, 얘를 깎아서 윷 모양을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얘가 납작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얘가 두꺼워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윷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4덩이로는 윷을, 2덩이로는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조각칼이 있어서 얘를 활용해서 한번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의 물성인지 몰라서 한번 깎아보고 싶은데 엄청 잘 깎여요. 그냥 연필보다도 무른 것 같은데? 베리 나이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줄칼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하려나? 이렇게 잘라줄게. 덕질을 한다. 망치질과 덕질을 한다. 다시 또? 근데 여기가 지금 굵기가 달라서 많이 죽었지만 그 정도가 요러신 거예요? 아니 나 그거 딸내미한테 다 링크 보내줘. 빨리 봐. 엄마 났어. 근데 도대체 엄마가 어딨냐고. 목소리만 들리다고. 오늘은 콜드브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콜드브루는 집에서 먹어본 적은 처음인데요. 제가 손이 없으니까 좀 따주시겠어요? 안 보여. 그리고 저는 이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의 단맛이 있어요. 설탕 같지 않은 단맛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어제 2시간을 해도 5분의 1밖에 못했던 거를 한 5분 만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짱! 근데 이게 기계도 되게 좋은 제품을 그리고 사상 이쪽이 이제 사상 파트인데 마모 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 과정이 좀 불투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마 작업이 필수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스테인리스에 막 계속 닦아도 계속 묻어나가지고 쓰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다들 그것도 하나의 공정 과정이 압스에서 제품이 왔습니다. 단단한 박스에 슬라이드형으로 되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 지류 색상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이렇게 도트로 컬러감이 보여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품 정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달려서 나올 예정이고요. 모서리를 다듬어주고 여기 위에를 이렇게 둥글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윷을 3개를 금방 깎았는데요. 하나 깎는데 한 20분 안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얘를 자르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얘로는 이렇게 윷 가락을 만들 예정이고, 원래 이거를 깎아가지고 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깎기에는 제 기술이 너무 부족해서 지우개를 제가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와서 지우개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검은색 지우개 하나랑 흰색 지우개를 활용해서 이제 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고, 왜 안 벗겨지지? 얘가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다 보니까 깎는데 어렵지 않고 특별하게 모양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 색으로 구분이 되니까 작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얘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의 말이 생겼는데 얘를 조금 더 귀여운 모양으로 다듬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홈을 살짝씩 파줬는데요. 색을 생각보다 진하네.
방금 막 윷놀이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얘는 그냥 손으로 그린 좀 편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얘는 좀 텍스트 베이스의 좀 모던한 느낌인데, 얘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얘로 지금 완성을 했고, 요거는 그냥 일반 천이고요. 이 천에다가 A4 용지 조금 빳빳한 종이에 풀을 붙여가지고 인쇄를 하면 그래도 가니로 여기 천에다 인쇄를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판, 플레잉하는 판이랑 그다음에 파우치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꼼꼼히 붙여줘야 저기 기계에서 난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얘네를 꼼꼼히 붙여줘야 됩니다. 얘네를 얼마나 꼼꼼히 붙여주느냐가 디테일을 결정하죠. A4 천이 완성됩니다. 얘가 이렇게 인쇄될 예정이니까 뒤집어서 넣어주고, 게임을 완성하였습니다. 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드. 첫 번째 코스. 얘는 기름, 얘는 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소름. 와. 여러분 혹시 만장일치 한 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있으면 시드니에 갑니다. 업무차, 여행차 가는 거여서 가서 일도 많이 하고 재밌는 컨텐츠도 많이 찍고 그리고 자연도 많이 보고 올 예정이고요. 또
트레바리 책 모임을 시즌2를 진행을 합니다. 시즌1 때는 브랜드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시즌1을 하고 사실 조금 한 3, 4개월 정도 휴식을 하고 이제 시즌2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트레바리 크루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기획이 나오게 되고 너무 재밌겠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그 크루님들 트레바리 크루님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협상으로 요청드린 게 크루님들 중 한 분이 제 파트너로 이번에 와주실 수 있으면 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트레바리 크루님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늘 그렇듯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 엄청 유명해지는 방법이라든지 뭐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콘텐츠 가드닝이라는 서민규 작가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책이 되게 그런 제가 말한 이런 접근이랑 되게 가깝더라고요. 단순히 뭐 유명해지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가드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콘텐츠라는 거를 씨앗부터 잘 심고 키워내는 그런 과정에 비유한 거더라고요. 잘 가꾸어가는 방법과 나한테 맞는 걸 찾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한 책인 것 같아서 그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을 해놓았고 지금 기획안을 같이 트레바리 크루님들이랑 짜고 있는 중인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아니 이게 고프로라서 화면이 굉장히 작은데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걸 좀 찍어서 지금 그 제 침대 옆에 이런 세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동시에 보여질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세팅인데 이 화면이 엄청 작아요. 이 뭐랄까 이 손바닥보다 작아서 이거를 찍는데 되게 부담이 없달까요?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저희 아주 옛날에 브랜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잠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7주년 파티에 왔습니다. 내자동 LP 바입니다. LP 아니지. 뭐지? 하이파이 사운드가 럭키 세븐. 아유 우리 동지들 사진 좀 찍어놔요. 아 우리 애기들. 아유 앞으로 10년 더 고생하십시오. 삼명세부에. 그냥 알아. 없어지면. 아직 안 쌌어? 지금보다. 아니 가세요. 소리는 왜 내고 가는 거야? 손님 상인 뚜둥 썰었어요.